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는 현대시하고 고전시를 같이 병행해서 하기로 했었고, 자, 그래서 현대시 작품으로서는 오늘 이 작품이 17번째 작품인데, 자, 예고했던 작품, 이 서정주 시인의 신선제곤이라는 작품으로, 자,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영기 시인의 폭포 같은 경우는 작품이 난이도가 높은 작품이어서 너희들이 작품을 판단하는 과정에, 읽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버겁고, 그 다음에 좀 난해하고 이랬을 건데, 또 상대적으로 오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한편에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봤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큰 무리 없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 작품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할 만한 작품이니까 넘어갈까 하다가 이 서정주 시인의 어떤 중요도가 또 수능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시인이기 때문에 자, 이 작품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라 자, 그래서 이 작품도 우리가 분석하는 연습의 어떤 재료로 삼아보고 자, 오늘 이 작품 가지고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자,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제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안진뱅이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랬어. 자, 제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안진뱅이 사내라고 있는데 제 안진뱅이라는 단어에서도 주듯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장애를 가진 인물이고 자, 그리고 그 장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약자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 자, 그런 인물에 대한 정보를 지금 줬어. 자, 근데 성한 두 손으로 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니까 손은 성하겠지. 자, 근데 성한 두 손으로 멍석도 절고 광주리도 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입 하나를 먹이지 못해서 질맞의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마을에 앉아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수 있는 권리 하나를 특별히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성한 두 손으로 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무기력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멍석도 절고 광주리도 절었어.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 결과만으로는 제입 하나를 먹이지 못하는 거야. 자, 이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처지를 보여주는 거겠지. 근데 이런 처지에 놓였던 인물에 또 하나의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 자, 질맞의 마을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대했냐면 자, 그에게 제곤이에게 마을을 앉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수 있는 그 권리 하나를 주었대.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자, 불편하니까 자, 밥을 빌어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거야. 이 권리를 준 이것이 질맞의 마을 사람들의 어떤 태도인데 자, 그러면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장애를 가진 이 제곤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따뜻하게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 자, 이런 인정과 자,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인물을 토해시키지 않고 그를 배려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우리가 요 정도는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인정과 배려를 보여주는 그런 질맞의 마을 사람들의 태도와 연관이 있다. 요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좀 더 보면 제곤이가 마을에 제 목숨대로 다 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 인정은 바닥난 것이고 자, 그러면 하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두루 이러했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었나 봐.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자, 제곤이를 그렇게 제 목숨대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인정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인가 봐. 자, 따뜻한 사람들 같은데 자, 그래서 그의 어떤 새끼니의 밥과 자, 그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제곤이겠지. 제곤이가 먹을 수 있는 이 새끼니의 밥과 그 다음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과 불을 늘 뒤대어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랬어. 자, 그러면 같은 맥락이 아까 전에 권리와 같은 맥락이긴 한데 자, 이 밥이라고 하는 것과 옷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과 그 다음에 제곤이를 배려하는 마을 사람들의 어떤 따뜻함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돌봐주고 있었어. 자, 그런데 그것이 갑술년이라든가 을해년에 새 무궁화가 피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 끼니부터는 제곤이의 모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일절 보이지 않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 자, 그게 갑술년이었는지 을해년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제곤이의 모양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렇게 일절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야. 죽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마을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인지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일단은 지금 대상이 되었었던 제곤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졌어. 근데 그게 갑술년이었는지 을해년이었는지 이렇게 뭔가 우리가 그 자체가 무슨 년이야라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언제였는지 우리가 왜 옛날 이야기 같은 거를 들을 때 옛날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 때 그런 특성들 있잖아. 시간적 설정 자체가 옛날 옛적에 이렇게 아주 추상적으로 잡든가 아니면 1년 전이었나 2년 전이었나 이런 식으로 뭔가 불특정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같은 어떤 이런 구성의 특징이긴 한데 지금 이 작품도 그런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가 지금 제곤이가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한 때야. 자,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한 마리의 거북이가 기어다니듯 살던 그 살았을 때 무겁디 무거운 그 모습만이 자, 살았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았나 봐, 제곤이가. 어떤 장애를 가졌던 인물이라 본다면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자, 그런 모습만이 산채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마다 남았습니다. 그랬어.
자, 물리적으로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재곤이의 모습은 그 마을 사람들에는 마음속에만 남았을 모습인데, 자, 그런데 왜 무겁디 무거운 모습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을까라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를 가졌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서 재곤이가 가졌던 무거움, 무겁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이걸 표현하고 싶은 것도 되지만 그 뒤에 마을 사람들에 대한 정보, 마음속마다 남았다는 정보를 통해 보면 뭔가 돌봐야 될 대상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그래서 뭔가 좀 죄책감을 느끼고 좀 측은함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을 사람들의 심리적인 무게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개연성 있게 해석될 수 있다면 이 측면에서의 해석도 너희들이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야.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줄 천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순박한 사람들이지. 뭔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까 우린 이제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순박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순박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그 다음에 배려하고 이렇게 대할 수 있었던 거겠지. 자, 그래서 하늘이 줄 천벌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자, 그러나 해가 거듭 바뀌어도 천벌은 이 마을에 내리지 않고, 뭐 당연히 천벌을 내리면 안 되지. 이 마을 사람들이 뭐 재곤이를 무시했다든가 재곤이를 소외시켰던 게 아니라 재곤이를 위해서 따뜻한 마음도 보였고 배려도 했어. 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 재곤이가 보이지 않았을 뿐인 거지, 뭐 내쫓은 것도 아니고 천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이런 천벌은 이 마을에 내리지 않았어. 자, 그리고 농사도 딴 마을만큼은 제대로 됐어. 자, 근데 신선도에도 약간 아름이 있다라고 하는 좋은 흰 수염의 조선달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 자, 그러면 신선도에 대해서 약간 아름이 있다라는 것은 뭐 신선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걸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뭔가를 좀 아는 사람인가 봐. 그분이 조선달 영감님인데, 이 조선달 영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재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 같이 안 생겼던가, 거북이처럼 생겼잖아, 이런 말이지. 근데 거북이도 학이나 마찬가지로 목숨이 1000년이나 된다고 하네. 자, 그러니까 그 긴 목숨을 여기서 다 견디기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날개가 돋아나 하늘로 신선설이 하러 간 걸 거야, 이런 말을 쓴 거야. 자,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반영돼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냐면, 뭐 이 삶 속에서는 뭔가 힘겹게 살았던, 그렇게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힘겹게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재곤이가 뭐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든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이 다음에는 뭐 이렇게 신선살이처럼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뭔가 장애를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의식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자, 또 하나는 이 조선달 영감님이 그래서 역할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선달 영감님은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 그런 소망을 담아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자,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가 그렇게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던, 마음적으로 무겁게 느끼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그런 인물, 뭔가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인물,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조선달 영감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챙겨놔야 되는 건, 지금 이 부분에 보이지만 이 말은 지금 직접적으로 했었을 인물의 발화거든. 그 인물의 발화를 인용하고 있다. 직접 인용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지난번에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라는 작품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 인물의 말하고 있는 그 발화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이런 표현상의 특징도 보인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마무리를 해보자면, 그래, 재곤이는 우리들이 미안해서 모가지에 연자 맷돌을 단단히 메어 달고 아마 어디 깊은 바다에 잠겨서 나오지 않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여간 죽은 모양을 우리한테 보인 일은 없잖아. 자, 그러니까 조선달 영감님 말씀이 마음적으로야 불갑을 옳게서 옳다, 이 말은 마음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보고 있었던 이 말이, 자, 날개가 돋아나 하늘로 신선살이 하러 갔을 거야 라는 이 말이 어떤 인식을 했냐면, 이 말을 듣기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재곤이가 우리들한테 미안해서 연자 맷돌 매달고서 바다 깊은 곳에 잠겨서 나오지 않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던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하여간 우리한테 죽은 모양을 보인 적이 없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영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늘로 신선설이 하러 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야. 그럼 이런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만들어준 것도 조선달 영감의 이 말이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대. 자, 그래서 그들도,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을 사람들이겠지. 그들도 두루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만 있는 그 재곤이의 거북이 모양의 양쪽 겨드랑이, 자, 마음속에서 살아, 지금 눈앞에 없으니까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게 맞겠지. 자, 그런 재곤이의 거북이 모양의 양쪽 겨드랑이에 2개씩의 날개를 안 달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2개씩의 날개를 안 달아줄 수가 없었다는 건 달아줬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날개를 달아줬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아까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현실 속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갔던 그 재곤이가 너무 측은하고 불쌍하고 안 돼 보이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날개를 달아주는 그 마음은 하늘에 가서라도 그렇게 신선처럼 장애를 가지지 말고, 그렇게 뭔가 지금처럼 느끼는 그런 고통 속에 살지 말고 뭔가 신선처럼 그렇게 잘 살아라,
이런 어떤 그 따뜻한 마음, 인정. 이 인정이 반영된, 그리고 그렇게 꼭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이 반영된 그런 어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우리가 작품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들을 조합해서 주제를 한번 판단해 보면, 자, 일단 표면적인 화자. 자, 표면적 화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았어. 자, 드러나지 않았어. 나라고 하는 말이 드러나지 않았어. 자, 일단 이건 화자를 중심으로 쓴 시냐 아니면 대상을 중심으로 쓴 시냐라고 했을 때는 이 작품은 화자 중심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재곤이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까지 대상이 중심이었어. 그 중에도 비중 있는 대상은 물론 재곤이가 시발점이 되는 건 맞지만 재곤이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특징점이었는데, 그러면은 화자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뭐로 잡으면 어떤 관찰자적인 입장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 질맞이의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런 설정은 이 화자가 아닌 대상이 중요한 시니까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주제의식을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자, 어떤 이 대상 자체가 가지는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 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긍정적인 속성을 띠고 있느냐, 부정적인 속성을 띠고 있느냐, 아니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대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만이 화자의 전제된 정서를 끌어낼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 자, 그러면 질맞의 마을 사람들이 자, 어떠한 상황과 정서 태도를 보이느냐. 자, 이 질맞의 마을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장애를 가진, 그리고 어떤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지금 이 재곤이와 함께 살고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질맞의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보이느냐. 이렇게 보면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그 약자 취급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한 마음을 베풀었고, 자, 그 다음에 그를 배려했고, 자, 그리고 뭔가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 어떤 미안함, 이런 것도 가질 만큼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었거든. 자, 그럼 우리가 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 질맞의 사람들의 어떤 대상은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런 긍정적 속성을 가졌을 때 이 반응, 전제된 정서와 태도는 그 모습을 칭찬하고 싶었을 것이고, 자, 나도 저런 어떤 질맞의 마을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의식. 자, 이것이 반영된 거다라고 말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걸 조합해서 주제를 보면 이 재곤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에게 따뜻한 인정과 배려를 보여준 질맞의 마을 사람들에 대한 예찬.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 자, 요게 요 작품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 작품은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잡을 게 없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산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 뭐 요 정도 잡을 수 있고, 아까 전에 인물의 발화를 직접 인용했다는 거. 뭐 요 정도도 우리가 뭐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전개하고 있다는 거. 자, 요 정도는 우리가 뭐 표현상의 특징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주제를 보여주는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이야기,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거기 어떤 함축성이라든가 상징성이라고 하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반영된 시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너희들이 요 정도로 정리해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늘 보던 마지막 단계인데, 자, 보기, EBS의 보기를 그대로 가져왔어. 자, 그러면 이 보기가 너희들이 먼저 보고 작품을 독해야 될 보기일까, 아니면 작품을 보고 나서 보든, 아니면 보기를 안 봐도 되든, 가볍게 봐야 될 보기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 보기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거야. 뭐 작품이 크게 어려웠던 작품이 아니니까 보기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않겠지만, 이 보기가 너희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있었는지는 판단해 볼 수 있어. 자, 학생의 어떤 발표처럼 나오는데, 이제 발표를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시인이 질맞의 신화를 노래했음에 주목했습니다. 자연의 상실, 공동체의 파괴, 그다음에 인간 존엄의 추락, 유구히 흐르던 전통의식의 단절과 같은 이런 산업화의 폐해 속에서 시인은 그만의 신화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일상 속의 어떤 비천한 인물의 삶을 포착하고, 자, 이러저러한 그들의 삶을 그의 시편들 속에서 신화적 단계로 끌어올림으로써 신성하다는 말이 환기하는 그런 엄숙함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시인은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전통성을 회복하고 이와 더불어 오래된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 그 비밀을 현재의 삶에서 구현하고 싶은 그 열망을 드러내고자 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자, 밑줄 쳤던 것들 중심으로 보면 지금 이 보기 속에서도 이 작품에 대한 상황적 정보. 자, 일단 이 비천한 인물의 삶을 포착했다. 그리고 이런 비천한 인물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이 비천한 인물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면 그런 삶에 포착했다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의 상황, 그 다음에 그것을 시대적인 맥락에서 연결지었던 이런 상황, 이런 상황적인 정보와 이 정통성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서, 그 다음에
이런 공동체를 지속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 이런 정서 태도와 관련된 반응의 정보가 이 보기 안에 다 들어 있었고, 그렇다면 이 보기는 정서와 태도, 그다음에 거기에 상황적인 요인까지 결합된 주제를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시였다. 그러면 이 보기가 먼저 읽히고 난 다음에 작품을 봤다면 너희들이 작품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없이 살을 입히듯 그렇게 뭔가 꼼꼼하게 작품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분석이 좀 더 매끄럽고 원활하지 않았을까. 이 보기를 그런 측면에서 한번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정리하면 작품이 뭐 크게 어려웠던 작품이 아니었으니까 잘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다시 고전시가 한 작품을 할 건데, 자, 우리 정약용이라고 하는 작가의 고시라고 하는 이제 연작시긴 한데 그중에 7번째 작품이 EBS에 실려 있어. 그래서 고시라고 하는 작품을 다음 시간에 분석해 볼 테니까, 자, 먼저 너희가 해보고 난 다음에 나하고 비교하는 시간을 또 가질게. 자, 오늘 고생 많이 했고 다음 작품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